새만금공항, 신공항 얘기 나왔습니다. 이 판국에 도대체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자, 관련된 얘기 좀 하나씩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야당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서영교 의원 관련된 얘기부터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논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들어보겠습니다. 정치발전특위가 구성되면 면책 특권 재조정, 보좌관 친인척 채용 금지와 같은 것 정개특위에서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불공정 행위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가족 채용 족벌 정치로 인해서 온 국민의 그 뜨거운 지금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붕괴하는 것이 자기 가족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혜택을 주는 법의 저촉 여부를 떠나서 국회 윤리특위에서 서영교 문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이거를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일이 아니라 여야가 모두 같이 다루는 국회 윤리위로 가져오자, 좀 더 일을 키우자, 그런 얘기 같네요. 천선욱 차장. 네, 일단은 지금 서영교 의원 건은 당무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네. 30일쯤 모레쯤 결론이 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워낙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중징계를 내리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이제 중징계 검토 의견이 나오면 이거를 전체 국회 윤리위가 아니라 일단 당 안에 있는 윤리심판원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물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이제 국회 윤리위로 가게 되는 것인데, 새누리당에서는 이미 다 팩트가 다 드러났는데 문제가 너무 많으니 다 건너뛰고 바로 국회 윤리에 회부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내려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징계 중에서는 제명도 있고 당원 자격 정지, 당직 자격 정지, 당직 직위 해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당원 자격 정지 이상의 어떤 중징계가 예상이 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다 시효가 지났다는 게 많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효가 일부 지난 것도 있고요. 지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징계를 할 때 시효를요.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은 이제 시효가 완성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딸을 인턴으로 채용한 시점이 2년이 지났으면 이제 시효 만료로 이렇게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그 서영교 의원이 딸을 인턴으로 채용한 시점이 2014년 5월부터 5개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5월 그 임명한 시점을 5월로 보면 시효가 완성이 됐지만 5월부터 5개월이니까 10월까지 인턴으로 채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 만 2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이제 징계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지금의 그 서영교 의원 상황을 보는 사람 중에 가슴 아픈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김진수 교수일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총선 때 경험했었죠. 네, 공천 과정에서 이제 경합을 했었는데 아쉽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민주 공천과 총선 승리를 도둑 맞은 기분이다. 네. 만약에 더민주가 그것을 미리 알고 공천을 주지 않았으면 내가 나갔을 것이고 내가 당선이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중랑갑 주민들이 문제 삼아 공관위에서는 부적격 판단을 이미 내렸었는데 비대위가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5대3으로 공천장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가지 못했고 서영교 의원이 당선됐는데, 지나고 나니 서영교 의원의 문제점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안타깝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비대위 차원에서 5대3으로 공천을 주었거든요. 근데 공천 준 거 보면 주위 사람들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서영교 의원님. 이제 당 내에서는 그 믿음이나 여러 가지 신뢰를 좀 얻는 모양인가 보죠. 네. 그러니까 일단 부침성이 좋고요. 네. 저는 이제 서영교 의원을 국회의원 된 다음에는 별로 안 봤는데요. 네. 부대변인 할 때는 이제 자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에너제틱하고요. 네.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이라도 이게 팩트가 다르게 보도가 되면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30분 이상 길게 통화할 정도로 이렇게 열정이 넘치는 부대변인으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실제로요. 자,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광주 유세 때요. 자, 서영교 당시 이제 의원이 되기 전 상황인데, 의원이 됐을 때였죠. 그 당시 광주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원하는 유세를 많이 했었습니다. 굉장히 곰살 맞고 살가운 장면이 많이 보입니다. 보겠습니다. 선을
봐주셔야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도 만나죠. 예. 우리 후보님 이거 격려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요. 한번 보시고 여러분 박수! 여러분 투표하실 겁니까? 예. 문재인 후보님이 투표하자고 여러분께 로고를 보여줍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후보님이 비행기를 타고 또 전국을 도셔야 됩니다.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젊은 분들 단상에 좀 올라오셔가지고 같이 사회 보는 진행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네요. 이제 목소리도 카랑카랑하고 굉장히 집중력 있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하는 정치인 중 한 명으로 이제 유명했었는데 네. 조금 전에 들어올 때 보니까 SNS 봤더니 오랫동안 지금 글을 한 열흘 동안 글을 올리지 않고 있는 모습에 아마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틀 뒤면 당무감사원에서 검사 징계 아마 위주의 어떤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의 국회 20대 국회 인재 개막했는데 네. 순탄치 않은 것임을 전망을 하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전당대회 얘기를 가보겠습니다. 추미애 의원, 그리고 송영길 의원, 양파전으로 좀 저희가 전망하고 있는데, 공항 얘기를 꺼냈군요. 어제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이제 이제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요. 어제 그 전북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박근혜 정부는 이제 동남권 신공항 약속을 파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새만금 신공항을 정책 비전에 포함시키겠고 정권 교체를 한 후에 약속을 지키겠다. 즉 새만금의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직 뭐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유력한 그런 그 당권 주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볍게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동희 차장. 이제 새만금이요.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저 장면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 약속을 시작한 이후에 이제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큰 돈을 들인 곳인데 공항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아직은 좀 빠를 수도 있겠는데 좀 평가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뭐든지 다 지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공항이 정말 필요한지 따져보지도 않고 영남권 신공항 논란이 커지니까 우리 지역에도 공항이 필요하다는 식의 저런 주장을 내세운다는 것은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공항이 없어서 발전을 못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전북 지역에서는 새만금 간척을 한 이후에 네. 거기다가 바이오 단지를 만드느냐 어떤 시설을 넣느냐 이런 걸 가지고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논의가 계속돼 왔지 공항이 없어서 우리가 발전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정권의 어떤 논란 그리고 지역적으로 우리가 차별을 받고 있었다. 우리는 왜 변변한 공항이 없느냐 이렇게 다소 지역 감정에 기대는 듯한 저런 발언은 네. 당내용 그리고 저 지역 내에서는 어떤 호응을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국가 전체적인 지도자격에 맞는 그런 발언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만금을 간척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지역에 땅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투자할 기업들 뭐 이런 게 좀 먼저 정비가 좀 되는 계획이 나와야 되겠네요. 지금도 뚜렷한 발전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항만 짓는다고 해서 새만금 이쪽이 발전이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네. 그 신공항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당원이 많은 지역이 중에 하나가 전라북도 지역입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제 전국적으로 당원들이 있지만 오히려 네. 수도권보다도 이 전북 지역에 당원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원 투표라든지 대의원 투표를 겨냥했을 때는 네. 전북 표심을 잡아야 당권에 좀 가깝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에서 이 뭐 새만금 신공항을 꺼냈을 텐데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영남권 신공항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전국이 한번 요동을 쳤는데 타이밍을 좀 잘못 잡고 너무 네. 지역적인 이 공약을 좀 꺼내서 오히려 좀 역풍을 좀 불러일으킨 그럼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러면 추미애 의원이 다 안다는 거죠. 어차피 지금 얘기를 해서 뭐 야당 대표가 돼서 집권을 한 이후에 내가 꼭 이것을 만들어 보겠다니까 단계가 많이 남았는데 그럼 추미애 의원도 내가 저거 하겠다까지 수많은 단계가 있다는 거 알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걸 충분히 감안을 하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이제 뭐 흔히 비유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 대표에 도전할 때는 네. 뗏목을 타고 이제 강을 건너는 것에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을 건널 때 노를 저어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지역이 전북 지역이니까 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당권에 밀어줄 수 있도록 네. 거기에 가장 이 효과적인 공약을 얘기를 한 거고 네. 이제 당권을 잡은 다음에는 좀 전국적인 어떤 다른 이슈로 좀 네. 이제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이 조금 전에 이제 SNS에 글을 이제 올려서 해명을 한 게 네. 내가 선뜻 꺼낸 선심성 제안이 아니라 네. 이미 국가에서 타당성 조사 중인 국책 사업이고 차질이 없도록 이제 진행하겠다 뭐 이런 뜻이다. 이게 이미 한중 FTA 시대에 새만금에서 이제 생산하는 어떤 물건들이 네. 항공 인프라가 있어야지만 그게 중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검토될 만한 사안이고 네. 그다음에 중복 투자라는 얘기가 하고 있는데 이미 땅은 나라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5천억 정도만 있으면 활주로 지을 수 있고 네. 군산과의 중복 투자에 대해서는 군산은 이미 군산공항은 군공항으로 이미 거의 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네. 전북은 항공 인프라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이지 절대 포퓰리즘이 아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다 뭐 노태우 정부 때부터 역대 정부가 수십 조를 퍼부었던 곳이 바로 새만금이기 때문에 5천억만 있으면 지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이 숫자가 맞는지 틀린지 또 언론에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어쨌건 영남권 신공항이 남긴 그 흠집과 흉터에 이어서 바로 추미애 의원이 당권 도전하면서 새만금의 공항을 짓겠다는 얘기한 것까지 점검해봤습니다. 자, 오늘 국회 얘기를 잠시 또 가볼까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장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텅 비어있네요. 20대 국회 들어선 저런 모습 안 보일 줄 알았는데 시작하자마자 저런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단체로 불출석을 했습니다. 10시에 원래 나가기로 했었는데 이제 간사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이유로 11시에 새누리당 간사가 잠깐 와서 회의에 잠깐 들어온 다음에 의사진행 발언하고 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그 야당에서 추진 중인 여러 가지 법안들이 새누리당과 좀 맞지 않는다. 네. 이런 거에 대한 항의 표시였습니다. 네. 오늘 지금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 보이콧을 한 이유는요. 네. 영유아 보육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영유아 보육법을 정부에서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이제 그 예산을 부담하라는 건데 네.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것은 영유아 보육법을 국가 재원으로 한다는 것을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 법안을 만약에 지금 상정해서 논의를 시작을 하면 다시 이것이 이제 전국적 이슈로 커질 수 있으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제 상임위 보이콧으로 좀 저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대 국회 열린 이후에 상임위 보이콧 아마 첫 차례인 것 같은데 어쨌건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상황 저희가 영상과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정치 얘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순위 또 확인하고 돌아옵니다.